미국과 이란이 화요일에 휴전에 합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고 이란은 인근 미국 파트너들에게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이란은 개방의 의미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인용하자면 이란 군대와의 조율과 기술적 한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기술적 한계에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달러로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위안화일 수도 있고 암호화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란이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고 선언했을 때 그게 분명히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열려있든 닫혀있든 상관없이요. 통행료가 있든 없든 결과는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는 매우 신뢰할 수 없지만 수요일에 대략 5척 정도의 배가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4척이 통과했고 금요일에 최종 집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상황이 좀 나아질 수는 있어도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토요일을 맞이하고 파키스탄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협 재개방을 바탕으로 한 휴전이 어떻게 해협 재개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명백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휴전이 뚜렷하게 없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란이 더 나은 합의를 위해 버티는 일부에 불과하며 이란의 성공 가능성은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럽.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곧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란 내부의 분열이 해협을 계속 위험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온적인 휴전으로 인해 선박들이 더 나은 조건을 기다리며 통과를 꺼리는 기이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헤즈볼라 상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전쟁 중인 우리의 작은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냥 90년대식 지정학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쉽게 피할 수 있었던 혼란임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는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란에서 휴전을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이 휴전은 이란, 미국, 그리고 덜 명확하지만 이스라엘까지 포함합니다. 그것은 이란 외무장관의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그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강력한 군대는 방어 작전을 중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물라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오랜 전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서 사실상 보급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 무장단체는 이스라엘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절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휴전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은 특히 공격적인 공습작전을 시작했고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북쪽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휴전이 레바논 전장을 포함한다고 선언했고 파키스탄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왜 이런 기본적인 점이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협상가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고 왜 합의 조건을 명확히 밝힌 공식 문서가 없는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특정 구절을 지목해서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질 텐데 말이죠. 제 말은 보세요. 만약 예정된 협상이 이전에 논란이 있었던 휴전 규정과 이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자산 해제의 조건이 달려있다면 그건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라운드 뉴스가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GH가 들어간 스트레이트입니다. 그라운드 뉴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보도하지 않는 이야기를 포함해 하루 동안 중요한 9가지 뉴스를 빠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MQ-4C 트리톤 드론, 이 비상 하강을 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이는 제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에서 계획된 부활절 휴전과 같은 소식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운동 뉴스 살렉시 라인손 맵스로 가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벤테지 플랜을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해서 이런 모든 기능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그라운드 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그라운드 뉴스는 저와 함께 해왔고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JD 벤스가 진정한 오해라고 표현한 일을 통해 결국 이란은 해협이 폐쇄됐다고 선언했고 그로 인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전쟁 상태가 끝나면 네타냐후는 끝없는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오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우리의 기본 가정에 반해 전쟁에 대한 전통적인 개인적 이익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은 이것을 헤즈볼라를 완전히 끝장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란은 직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시리아는 그 단체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정부조차도 헤즈볼라와의 외교적 관계에서 강경 대응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데 기여한 동일한 협상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적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휴전이 시작되면 방어 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현재의 힘의 균형이 합의 이후의 힘의 균형과 비교적 비슷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런 유인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은 레바논 전선을 장기화하는 이스라엘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미국과 이란 간의 양자 협상이 시작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백악관이 이스라엘을 억제해야 하는 것을 비용이 큰 조치로 본다면 미국 외교관들은 이란에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 혼란을 해결하려는 모든 분들께 행운을 빕니다. 더 넓게 보면 이란의 전략은 여기서 더 나은 합의를 얻기 위해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바논은 그중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란이 미국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 이란은 직접 지급 대신 계속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관대하게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양보가 될 것입니다. 지급액은 이란 GDP의 10%까지 합리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의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에 신경 쓴다는 전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유조선 통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국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문제입니다. 이란의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배상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배상을 받지 못하면 이란은 통행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유조선 통행료는 미국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는 걸프 국가들이 그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고 사실상 더 높은 생산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비용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겠지만 미국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20%만 소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의 80%는 전 세계 다른 지역의 석유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결국 이러한 통행료는 미국에 대한 매우 비효율적인 영향력 행사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백악관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겪는 불이익이 통행료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통행료와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이 그 요구를 고수한다면 미국이 그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흥미롭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중 누가 2주간의 중단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의문이 있지만 그 주제는 별도의 영상이 필요할 만큼 복잡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참전하기를 원하는 아랍 협력국들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 지역에서 그냥 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에게 큰 배신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외교적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미해결 질문은 유럽의 대응입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유럽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미국이 이란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합의된 점은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는 아무도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오시죠? 미국이 폭격을 멈춰도 이란이 유조선 공격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3자의 여론, 이 호르무즈 해협의 강압력을 결정합니다. 프랑스 등에서 이란이 비합리적이라고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상대방의 정치적 압박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압박은 테헤란에 직접 가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란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트럼프는 미국이 손을 뗄 수 있다고 계속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겁주어 지원하게 만든다면 트럼프 행정부에겐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조선들이 여전히 해협을 건너는 것을 주저하는 두 가지 덜 명확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 내부의 분열입니다. 이 우려는 휴전이 시작된 첫 시간부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메시지는 앞으로 더 건설적인 조치를 제안했지만 군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양측 사이의 불화에 대한 대중의 추측을 더욱 부추기며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직후 몇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 이란 내 누군가가 합의를 방해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걸프 해역에 정박한 유조선 선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란은 당신에게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지침만 따르면 괜찮을 거예요. 미사일 발사기를 가진 모든 이란인이 그 조건을 따를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조선을 더 안전한 해역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선장들의 생각을 하룻밤에 바꾸긴 힘들 겁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이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랍 국가들의 드론이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통행료 유무와 관계없이 교통 정상화를 위해선 완전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빠른 협상을 선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휴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몇 달이 걸리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온적이긴 하지만 휴전이 유조선들이 기다리도록 부추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속도를 늦추는 것은 바로 이 미온적인 합의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유조선 회사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당신의 선박 하나가 걸프만에 갇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당신은 그 선박을 해협을 통과시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가 실려 있는데 이 화물이 구매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조선이 움직이지 않는 하루하루는 유조선이 또 다른 화물을 싣지 못하는 날이기도 하며 아마도 덜 위험한 항구에서 화물을 싣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유조선을 임대하는데 하루에 최대 10만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42일 동안 정박해 있다는 것은 420만 달러의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이란이 출항을 허가하는 데 요구한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원유의 가치와 정체로 인한 기회비용을 합치면 유조선들이 빨리 움직이려는 동기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통행료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합의, 즉 미온적인 합의나 통행료를 요구하는 합의가 아니라 진정한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생각은 앞서 언급한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해운 회사들이 미국이 폭격을 재개하지 않는 한 이란이 계속해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이란은 휴전 합의에 따라 해협을 완전히 다시 열 것이고 따라서 200만 달러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조선 이동의 이상한 관찰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휴전 직후보다 휴전 직전 더 많은 유조선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 직전에 걸프만을 떠난 유조선들은 분쟁이 몇 주간 계속될 것이라고 잘못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떠나는 유조선들은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잠시 안전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유조선들은 더 좋은 전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통행료를 지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해협의 정확한 기술적 지위가 무엇이든 통과 횟수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백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확대된 공습과 이란이 그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충돌을 휴전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더 큰 의도의 일부입니다. 덜 명확한 것은 협상에서 회방꾼 역할을 하려는 이란 내부 세력들로 인해 유조선들이 직면한 위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휴전이 가져온 기대감이 일부 유조선들로 하여금 더 유리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 그라운드 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라운드 뉴스/린선맵스로 가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벤티지 플랜을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 전쟁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로 영상을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